건강해지고 싶고 살도 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람 몸에 적당히 살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너무 말라서도 안 되지만 일부러 살을 찌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약간 마른 몸이 더 건강한 체형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했다는 뜻이니까요. 종교에 상관없이 일단 오셔서 팔개 내공부터 시작하세요. 부담 없이 하루 1시간이면 됩니다. 하루에 30분도 효과가 있을까요? 있긴 하지만 1시간을 한 것만 못합니다. 10분을 내도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최소한 30분은 하는 것이 더 좋고 하루 1시간씩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꾸밈없는 스스로의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체험담일 겁니다. 하루 1시간씩 100시간을 하면 약골에서 건강인으로 거듭나고 없던 허리통에서 허리가 생기고 허리라인이 생깁니다. 관리를 잘하면 수명도 늘어납니다. 몸에 지방이 많아 비만인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뚱뚱한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선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인데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식사 외에 당분 섭취를 줄이고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나요? 말하면서도 좀 찔리네요. 북미 지역 사람들은 커피에 설탕을 넣습니다. 타이완에서도 그렇습니다. 타이완식 버블티에는 작은 구슬 같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차라고는 하지만 한 잔 열량이 라면보다 높습니다. 안에 든 알갱이는 찹쌀로 만듭니다. 과일차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타이완의 어떤 과일차는 용량이 엄청 큽니다. 사과 하나의 당분이 20g이라고 했는데 이 과일차는 약 80g의 당분이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좋게 일주일은 소화를 시켜야 할 겁니다. 다 건강해지자고 먹고 마시는 건데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탈이 납니다. 장사꾼들은 음료를 개발할 때 보기에 예쁜지 맛은 어떤지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재료를 잘 혼합해야 상품이 팔립니다. 누가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과일만으로도 이미 당분이 넘치는데 과일차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 또 설탕이 들어가니 소리 없이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과한 당분을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 식사 외에 당분은 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분들께도 지방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중에 우유를 살 때는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를 산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와 사는 중국 분들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산다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우유는 그렇게 사면서 치즈 5조각이랑 버터 8조각도 같이 사잖아요. 그건 지방을 줄인 게 아닙니다. 우유 한 통에 든 지방은 줄였어도 우유 8통 분량의 높은 열량을 가진 식품들을 사 갖고 와서 빵 전체에 버터를 바르고 치즈까지 얹어서 먹죠. 거의 소 엉덩이 부분의 기름을 전부 먹은 것과 맞먹을 겁니다.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살이 안 찌고 배기겠습니까? 요즘 머리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은 지방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고열량 식품은 두뇌를 멈추게 만듭니다. 뇌는 배가 고파야 움직입니다. 그러니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어릴 적 수행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찔 틈이 없습니다. 그때는 수행량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불상과 스승님 한 분마다 절을 올렸습니다. 불상이 많은 절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 아닙니까? 배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군살 없이 날씬하고 허리도 잘 녹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마에 남은 오체 투지 자국이 보기 좀 그랬을 뿐 몸매들은 하나같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수영하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가 굵어서 어디가 허리인지 못 찾을 정도입니다. 허리가 두터워서 누가 발로 걷어쳐도 상처 하나 안 입습니다. 안팎으로 딱딱하고 두꺼운 스펀지가 감싸고 있으니까요. 지방으로 된 스펀지 말입니다. 그런 군살들은 몸에 많은 무리를 줍니다. 오늘의 주제,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온다. 보리 선수의 수행법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땀은 많이 나지 않지만 효과는 무척 뛰어납니다. 입문용으로 하는 수행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8개의 내공이 바로 입문용 수행법입니다. 스승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스승님은 저에게 8개의 내공을 매일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해봅시다. 스승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8개 내공의 수업과 8개 내공 강사 자격증은 가장 낮은 초급 단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등급도 더 나눌 예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행법도 달라집니다. 더 높은 단계의 8개 내공 수행법도 보강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밴쿠버로 돌아올 때마다 8개 내공을 하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들은 보기에 몸이 갸냘픈데 8개 내공을 1년 정도 하면 누가 때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랫배가 탄탄해집니다. 아무리 세게 때려도 때린 사람 손만 아플 뿐 맞은 사람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다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한 대로 배우고 수련하면 가능합니다. 내공을 과시하려고 혼자서 한 달간 열심히 수련한다고 효과가 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몸을 때려보지 마세요. 정식으로 잘 배운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에너지는 정말 강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었던 많은 분들이 8개 내공을 하고 나서 다 좋아졌습니다. 매일 8개 내공을 하면 100세까지 장수한다. 아시아는 오늘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북미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북미는 내일이
어머니의 날인가요? 내일 맞나요? 내일 어머니의 날인가요? 그럼 전 세계가 비슷하네요. 몇 월 며칠이죠? 5월. 가장 기본적인 효도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움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소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엄마가 꾸미긴 뭘 꾸며요? 어머니도 여러분을 낳기 전에는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품고 낳고 기르면서 얼굴도 못생겨지고 몸도 나빠졌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신 분은 배에 큰 수술 자국이 남기도 하고 몸이 나빠지고 머리도 둔해지고 아름다움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때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스승님, 우리 아이를 지켜줄 팔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요. 몇 살인가? 아직 어립니다. 36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자식 걱정을 하나? 그중엔 90살 되신 노모도 계셨습니다. 스승님, 우리 아이를 위한 팔찌도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66이요. 그 정도면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걱정을 하나? 아유,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요.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식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잔소리도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다들 똑똑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어머니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면 지능이 퇴화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했던 말도 자꾸 까먹습니다. 젊을 적 파란만장한 일생을 겪어서 온갖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다양한 병을 앓습니다. 자꾸 귀신이 나와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이 무슨 귀신이냐며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고 짜증을 내는데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귀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지능과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걷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보통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얌전히 살살 걷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어른이 되면 잘 걷고 중년이 되면 걷기 싫어지고 노인이 되면 걷고 싶어도 못 걷습니다. 하루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길 옆에 돌담에 손을 짚고는 조금씩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네 걸음이 우리의 한 걸음과 비슷했습니다. 옆을 지나던 꼬마 몇몇이 세상에 저렇게 걷는 사람이 있냐며 놀려댔습니다. 그분만큼 장수하기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마 80은 훌쩍 넘기셨을 겁니다. 머리가 새하얗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을 달달 떠셨습니다. 젊으실 적에는 꾸미기도 좋아하고 힘차게 뛰어다니고 노래나 공연이나 화장도 좋아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열심히 살았었고 연애도 하고 뭐든 다 가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나이든 어머니를 옆에서 부축해 같이 걸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 밖에 못 나갈 정도라면 휠체어를 밀며 같이 구경을 하거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세요. 살펴드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잔소리가 짜증이 나겠죠. 어린 나이일수록 더 짜증이 날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밖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15살쯤 불현듯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산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바람도 쌩쌩 불었습니다. 고온의 칼바람을 맞으며 무척 아픕니다. 발도 다 부르트고 다리랑 허리도 아픈데 갑자기 아이고 지금 엄마가 계셨다면 힘들고 괴로울 때야 비로소 보살펴 주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에 돌아온 뒤로는 무슨 일이든 어머니를 거들고 식사 준비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바느질을 하실 때는 어머니 바느질 가르쳐 주세요. 저 바느질 좋아해요. 남자아이가 바느질을 좋아할 리 없었지만 그냥 어머니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기억입니다. 지금은 추억의 장면이 됐지만요. 제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명절 때만 가지 말고 평소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얼마나 드릴지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있어드리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세요. 집은 최대한 가까이 살거나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미루다 보면 늦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노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솔직히 웬만하면 그런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총각이 되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철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남자의 부모님도 사랑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인륜과 이치도 모른다면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모자란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격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왜 그리 불행하게도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을까요? 솔직히 이혼하길 잘했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철없는 사람은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상대방 부모님에게까지 일부러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행복의 근간이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나의 부모님은 물론 상대방의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인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한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드시 실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결혼한 상대방의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간만에 휴가가 생겼을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잘 챙겨드리세요. 제 말을 먼저 이해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공경하는 신용만 한다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옛날에는 하늘과 통하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장차 군주가 될 사람에게 천지의 노래와 신혼을 들려줬습니다. 가슴 속에 천하와 높은 산, 평원, 강물, 중생을 품은 사람, 자식을 돌보도 중생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자 군주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친구의 부모님마저 공경하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천하의 친구가 넘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만이 천하를 가질 수 있다.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덕이 있는 자만이 드넓은 천하에 거할 수 있다. 이 말 역시 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모님도 포용할 수 없다면 병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효도를 모르면 심장병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귀신이 보이고 중풍, 통풍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음을 못 되게 쓰니까요. 제일 먼저 심장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은 세상을 우러러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사람들과 지낼 때도 상대가 잘해준 점을 많이 떠올려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합니다. 나쁜 점만 계속 기억한다면 자신도 괴롭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남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장사를 하면 돈이 벌리겠습니까? 벌리지 않습니다. 돈은 벌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이상하게 근심이 생깁니다. 돈을 벌수록 더 크게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를 얻어도 다른 하나를 잃습니다. 찐빵 하나를 얻고 수많은 가축을 잃어 오히려 손해를 볼 겁니다. 건강과 도덕성은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항상 전전긍긍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에 걸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계속 긴장하며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일찍 죽습니다. 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명한 사람 여럿을 압니다. 지명수배령이 떨어져서 계속 공포에 떠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자비롭고 선한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 있을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나 부모는 싫고 오로지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아주 힘듭니다.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자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넓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면 병은 정말로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병에 잘 안 걸리고 못된 마음만 품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립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내 마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다 그런 원리입니다. 건강관리 비결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오히려 건강관리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론적 지식이 해박하고 과학적 수치도 있는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됨의 원리를 모릅니다.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 그 안에 법칙에 대해 설명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맞물리고 얽히는 인과의 철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과는 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과정을 통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과학자들처럼 실험실에 앉아 성공 또는 실패처럼 실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요. 어머니의 날을 맞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께 모두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안 계신다면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이나 양친 모두가 안 계실 때 각 나라의 풍습이나 종교에 따라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길러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철없이 굴었던 불효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데 일이 잘 풀릴 리 있겠습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서양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수행을 하러 오는 이유는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늘 나쁜 짓만 일삼고 도리도 모르는데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평생 상처만 들인 시어머니가 죽어서도 나를 안 놔주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지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밉보였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하고 귀신한테도 잘합니다. 모두가 친구라면 서로 상처 입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둑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웃으세요?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도둑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영업을 좀 해드리죠. 정말 계시네요.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조용히 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도둑이 없다면 경찰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경찰과 도둑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 주세요. 저희 집에는 오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남도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겠습니까? 도둑이 직업인 사람 대부분은 불면증을 앓습니다. 푹 자는 인간이 없습니다. 죄를 저질러 정부에서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선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팔기내공도 안 될 겁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한없이 많아도 수행은 못할 겁니다. 심장이 일반인보다 3배는 빨리 뛸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심장이 1분에 60에서 70번 뛴다면 그런 사람은 개구리보다 빠르게 1분에 300에서 400번 뛴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 이상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입니다. 압박감이 심장에 무리를 주고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 끝입니다. 긴장하며 사는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선수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내면의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고요해지겠습니까? 고요해지려면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선수행을 하고 싶다면 도둑질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고 훔친 물건도 돌려줘야 합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져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은 쉬는 날 큰 길에서도 편하게 걷습니다. 좀 덜렁대 보여도 아주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정부로부터 쫓기는 비리 정치인이나 도둑이 큰 길에서 편히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항상 생쥐처럼 걷고 밤에만 나올 겁니다. 낮에 활보하면 신고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민자 출신의 비리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마음 놓고 낮에 쇼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비리 정치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전 낮에 가급적 안 돌아다닙니다. 모자도 푹 눌러쓰고 하늘도 잘 안 봅니다. 중국 인공위성에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다음 날 해 뜨는 것을 못 볼 겁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혹시 얼굴에 화장도 하나? 여러 가지로 마음을 가라앉히질 못하는데 어떻게 선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만 잘 해결되면 선수행을 안 해도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 옆에 불이 꺼지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불더미에 앉아서 청정해지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팔기내공을 2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경찰에게 쫓기고 걱정거리가 쌓였는데 안 아플 리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옆에서 나를 불태우는 이런 불안함들을 없애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정의 경지에 들려면 사람됨부터 배워야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왜 관상조차 잘 안 될까요? 잡다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의식 속에 가득하니 수행이나 아름다운 색깔, 부처님의 빛 같은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해탈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내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탈을 하겠습니까? 먼저 옆에 있는 불부터 꺼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끄기엔 늦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참여와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물건을 훔쳤다면 돌려주고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모두를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면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것이고 그러면 자식도 굉장히 불운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이것이 도덕의 가장 기본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수업을 원만히 마치고 나면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화상통화가 더 좋습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화상통화를 걸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남자분들은 양복이라도 차려입으세요. 어머니가 어디 간부라도 됐거나 돈을 많이 번 줄 아실 겁니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세요.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안심시켜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일부러라도 기분 좋게 맞춰드리세요. 그게 자식으로서의 진정한 효도입니다. 기분을 맞춰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자녀로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만 나에게도 도덕성이 생기고 인생이 바로 서고 무한한 것을 얻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과 인기가 생기고 무슨 일을 하든 부자가 됩니다. 가
가득